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빙수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했을 무렵 7년 살았던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참 힘들고 눈물도 많이 쏟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그때를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때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3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 사무처에서 일을 하며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병원 사무처긴 하지만 남편은 행정팀이었고 저는 병원 마케팅 부서였죠. 팀은 달랐지만 사무실은 같이 썼기 때문에 오며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남자답고 일할 때도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성격이 좋았고 호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저는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남편이 방향이 같은 저를 종종 집에 태워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 마음이 통해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되면서 남편의 친구들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았던 성민 씨였어요. 성민 씨와 남편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친구였다고 하니 몹시 오래된 절친한 친구 사이였죠. 남편은 성민 씨뿐만 아니라 성민 씨의 아내와도 친했습니다. 왜냐면 성민 씨의 아내도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성민 씨의 아내 이름은 김선혜이고 저희 남편 성민 씨, 선혜 씨 이렇게 셋 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인 겁니다. 성민 씨와 선혜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20대 내내 사귀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 성민 씨, 선혜 씨 이렇게 세 명이서 종종 만났다는데 남편과 제가 사귀고 나서부터는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한 만남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어졌어요. 한 동네에 다 같이 살다 보니 만날 기회가 많았던 거죠. 4명이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간 적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한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치킨에 맥주를 마실 때도 있었고요. 친한 친구들이니만큼 저도 친하게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민 씨의 아내인 선혜 씨와 제가 그렇게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만나면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곤 하지만 그렇게 성격이 잘 맞는 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도 다 같이 만나는 건 괜찮아서 무던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한 2년 정도는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제가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게 되면서 점차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성민 씨와 선혜 씨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은 했었다는데 아이가 잘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 다 예민한 편이었고 다투기도 잘 다퉜어요. 다 같이 술을 마시거나 밥을 먹다가도 임신 얘기가 나오면 둘 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싸늘해지더라고요. 임신 문제에 대해서 둘 다 스트레스와 불만이 많은 것 같았죠. 성민 씨는 선혜 씨가 너무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 약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다고 불만이라고 했고 반면 선혜 씨는 성민 씨가 밖으로만 자꾸 돌고 가정은 나 몰라라 한다.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자기 탓을 한다며 볼멘 소리를 했었죠. 그렇게 사실 4명이서 모여도 끝에는 선혜 씨와 성민 씨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기분 좋게 만났다가도 마무리는 선혜 씨와 성민 씨의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아이를 가졌으니 자연스레 술자리도 안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빠지니 남편도 잘 안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동네 살면서도 자주 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가지게 되면서 병원은 퇴직을 했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하게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이 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러던 와중 성민 씨와 선혜 씨 부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의 직장이 바뀌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사간 동네가 저희 동네에서는 차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꽤 멀리 가게 되는 거죠. 한 동네에서 내내 같이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남편도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사가기 며칠 전 두 식구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만났고 연년생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는데 성민 씨가 유달리 부러워하더라고요. 집이 시끌시끌하니 사람 사는 것 같다. 애들도 쑥쑥 크는 것 같아. 원래 남의 자식들이 잘 크는 법이다. 보기 좋네. 너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서 이사도 가잖아. 연봉도 오르고. 축하해. 이사 가는 집 정리 끝나면 집들이 한번 해라. 그럼 당연히 집들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도 이사 가면 거기 있는 병원 다녀보려고. 마침 그 동네에 큰 난임센터가 있다더라고. 그래, 잘 됐네. 우리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검사받고 아이 가져야지. 그래, 잘 됐다, 야. 근처에 그렇게 병원 있으면 가기 좋지. 선에도 병원 다니기 좋고. 그러게. 성민이 얘가 하도 애타령을 해서 우리도 아이 가져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 너네 집은 애 둘이나 순풍순풍 낳는데 우리는 하나가 없고. 병원 가봐라. 아마 선에 너더러 다이어트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그렇다고 뭐라고 할걸? 또 그 소리.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했거든? 하면서 둘이 또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렸죠. 왜 그래 또. 이제 병원 같이 다니면서 천천히 준비하면 돼. 요새는 안 되는 게 없더라. 그래요. 분명히 좋은 소식 있으실 거예요. 그 말에 성민 씨도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예, 재수 씨. 저희 와이프한테 기 좀 주십시오. 다산의 기. 다산은 무슨요? 성민 씨의 장난에 선혜 씨가 인상까지 구기며 따졌죠. 야, 너나 영철이한테 기 받아. 왜 나한테만 받으래? 임신 안 되는 게 내 잘못만 있는 줄 알아? 진짜. 그냥 장난이잖아. 자꾸 시비 걸래? 그러면서 둘이 또 싸우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우는 바람에 일단락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웅다웅한 만남을 끝으로 선혜 씨와 성민 씨는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40분 거리긴 해도 이사 간 집들이도 가려고 했는데 왜인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집들이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니 실은 그 두 사람 이사 가고 나서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 좋아지면 다 같이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모르지 뭐. 걔네 원래 그러잖아. 맨날 싸웠다가 풀었다가. 안 지겹나 몰라. 허구한 날 싸우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하는 거 보면 둘이 찰떡궁합이긴 해. 그러게. 이사간 집도 궁금하다. 나중에 한번 연락하겠지 뭐. 하지만 그 후로도 따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민 씨만 따로 한 번씩 만나는 듯 했고요. 저도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아니고 바쁜 생활에 떠밀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기간에 다니다 보니 저도 슬슬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더라고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사는 것도 빠듯한 데다 그맘때 남편의 돈 문제까지 터져서 경제적인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 저희 부모님이 빙수 가게를 차리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차리실 생각이었고 저보고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같이 할 생각이 있다고 했고 저도 부모님을 도와 적극적으로 가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선혜 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 선혜 씨! 제가 아는 체를 하자 선혜 씨도 저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라며 웃더라고요. 어머나 정미 씨! 안녕하세요! 세상에, 여기서 다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5년 전에 마지막 모임을 끝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놀랍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40분이나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장을 보고 있으니 의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장 보러 왔죠. 여기까지요? 무슨 볼일 있어서 이 동네까지 오셨어요? 예? 아, 영철이한테 못 들으셨나 보네.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어머,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언제 오셨어요? 성민 씨 직장 때문에 그 동네로 옮긴 거였잖아요. 이쪽으로 다시 옮기신 건가요? 제 말에 선혜 씨는 좀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영철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보다. 저 이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선혜 씨와 성민 씨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얘기해 줄 법도 한데 아예 언질이 없어서 저는 까마득히 몰랐던 사실이었죠. 어머, 그래요? 영철이가 아무 얘기 안 하던가요? 예, 저는 아예 몰랐는데. 하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반년 됐나? 이혼하고 저는 이 동네로 다시 왔고요. 아, 그러셨구나. 다시 한 동네 사니까 오며 가며 한 번씩 보겠네요. 애들 많이 컸죠? 예, 유치원 다녀요. 어머,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여튼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에 성민이랑 다 같이 한번 봐요. 네. 그렇게 인사를 끝으로 선혜 씨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좀 놀라웠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성민 씨, 게다가 저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은 당연히 저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저에게는 말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친구의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마트에서 선혜 씨를 만난 일이 떠올라 말을 했죠. 참, 나 오늘 마트에서 선혜 씨 만났다? 제 말에 남편도 언뜻 놀라더라고요. 아, 그래? 여기로 이사 왔대. 당신 알고 있었어? 어? 성민 씨랑 선혜 씨랑 이혼했다며? 그렇게 됐어. 근데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말을 안 해? 난 전혀 몰랐잖아. 남의 가정사를 뭘 그렇게 시시콜콜 얘기해. 다른 것도 아니고 이혼했다는 얘기 정도는 나한테 해도 되잖아. 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서. 만났더니 선혜가 뭐래? 별말 안 하지. 그냥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고. 근데 둘이 왜 이혼했어? 애 문제도 그렇고 이래저래 많이 싸우다가 걔네가 원래 잘 싸웠잖아. 한번 싸우면 글은 날라가고 심하게 싸울 때도 많았고 결국 성격 차이지 뭐. 하긴 전에 모임할 때도 종종 싸우긴 했으니 그래도 이혼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좀 놀랍다. 이혼할 수도 있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하니 놀랍긴 하지만 남편 말 맞다나 그들의 개인 사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그 둘의 이혼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거슬리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혜 씨가 자꾸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선혜 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안 된다. 이거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인터넷으로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곤란하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알겠다고 지금 당장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전화를 끊고 가려고 챙기는 겁니다. 지금 간다고? 선혜가 취업 자리 알아본다고 했거든. 오늘 자정까지 이력서 마감이라 내야 되는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라네. 내가 좀 봐주고 오려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물론 친구 사이인 건 맞는데 선혜 씨의 최근 근황을 남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력서 마감 날짜까지 아니까요. 게다가 그때가 8시쯤이었는데 인터넷 연결 봐준다고 그 집을 본인이 가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가족도 아니고 이혼한 친구의 전처가 사는 집을 간다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순간은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잡는 게 좀 치사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선혜 씨도 어쨌든 친구 사이고 급해서 인터넷만 잠깐 봐주고 오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하기가 좀 그랬달까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남편은 겉옷만 급히 챙겨 입고 나갔죠. 남편이 나가고 저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기분이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급한데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시간 정도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도 잘 몰라서 고생 좀 했는데 다행히 인터넷 연결은 됐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일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뻔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모처럼 놀아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혜 씨한테요. 화장실 전구가 나갔는데 자기가 이런 걸 안 해봤다고, 전구 갈아 끼우다가 감전되면 어떡하냐, 좀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쓰던 전구 모양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사오라 그거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싫다는 내색도 없이 바로 알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전화 끊고 저도 기분이 상해서 그랬죠. 이 늦은 시간에 사람을 왜 불러? 화장실 전구가 나갔대. 화장실을 못 쓰니까. 본인이 마트 가서 사와서 가면 되잖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할 줄 아는데. 얘는 그런 거 잘 못해. 예전에도 성민이가 다 했어. 이제 본인이 해야지. 자꾸 자기를 부르면 어떡해? 내가 오늘 가서 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다음부턴 지가 할 거야. 아니 무슨 남의 남편을 신부름센터처럼 부려먹어. 게다가 마트에 가서 전구까지 사오라 그래? 마트 같은 거 잘 보고 사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3살 애도 아니고 쓰여져 있는 거 똑같은 거 사면 되잖아. 아니면 마트 직원한테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남편이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래? 뭐가? 별것도 아니고 친구끼리 좀 도와줄 수 있잖아.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거 갈아달라고 이 시간에 부른다는 게 좀. 끼케야 걸어서 8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뭐. 자기야, 그러지 좀 마라. 선에 걔가 혼자 살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혼자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겠어. 어른인데 그런 것도 못해? 아, 참. 왜 그래? 유치하게. 친구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하면서 저를 예민하게 보더니 나가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번 인터넷 연결도 그러더니 전구 끼는 것도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왜 남의 남편을 부르나 했어요.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어쨌든 남녀잖아요. 제 입장에서 저녁 시간에 남편이 여자친구 집에 가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예민하게 몰아붙이니 저도 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가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고 퇴근하고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원래 퇴근 시간보다 늦어졌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오늘 퇴근이 좀 늦네. 아, 나가려는데 조 팀장이 일을 좀 시키는 바람에. 이제 다 와가?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 미리 나와 있던지 바로 차 타고 가자. 알았어.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챙겨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그냥 애들 데리고 올라가서 집에서 밥 먹어. 뭐? 아니 갑자기 왜? 자긴 어딘데? 선혜가 지금 뜨거운 물을 엎질러서 화상을 입었대. 내가 지금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뭐? 일단 끊어.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죠. 너무 황당했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다쳤다고 하니 급한 건 맞는데 그걸 왜 또 내 남편한테 전화를 하나 싶었죠. 심하게 다쳤으면 119에 전화를 하거나 심하지는 않으면 알아서 택시 불러서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다시 제 남편을 불렀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 언제 오냐고 보채고 저는 일단 미안하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징징거리는 아이들에게 급하게 밥을 차려주는데 그 와중에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와? 병원에서 오는 거야? 선혜 씨는 괜찮아? 다행히 많이는 아니고 커피포트를 바닥에 떨어뜨렸대. 그래서 뜨거운 물이 다 튀었나 본데 발하고 발목 쪽에 좀 데이고 심한 건 아니야. 그 말에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면 본인이 택시 잡아서 타고 가도 되지 않아? 나는 화상이라길래 뭐 엄청 심하게 다쳤는 줄 알았는데. 야, 그래도 그 끓는 물이 튀었는데 아프지. 저는 기분이 상한 채로 있다가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응?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야? 뭐가? 무슨 5분 대기조도 아니고 설혜 씨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밤낮 없이 달려가잖아. 오버하지 마. 내가 무슨... 내가 아는 것만도 3번이 넘어 몇 주 사이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럼 화상 입어서 다쳤다고 전화 왔는데 너 알아서 하라 그래? 오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도 하여튼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인데 야박하게. 솔직히 그냥 친구도 아니잖아. 여자친구지. 제 말에 남편이 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냐? 걔랑 나랑 그냥 친구야. 친구끼리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내 입장에선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럼 도와달라고 하든 말든 쌩까라 이거야? 솔직히 선혜 씨가 도와달라는 일들이 굳이 당신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 걔 친정부모님 다른 데서 사시고 이 동네에 아는 사람 없어. 그래서 친구인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말에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이렇게 선혜 씨 집 오가는 거 성민 씨도 알아? 뭐? 거기서 성민이가 왜 나와? 이혼하긴 했지만 어쨌든 전처잖아. 전처네 집에 당신이 그렇게 오다니는 거 친구 입장에선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나? 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선혜랑 뭘 어쨌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정색하면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괜히 발끈하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선혜 씨 알아서 하라 그래. 당신 이렇게 자꾸 불러대는 거 나는 기분 나빠. 난 당신이 이러는 게 더 기분 나빠.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열을 내더니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후에 남편은 안 나갔냐고요? 아니요, 나갔습니다. 대신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나갔죠. 연락이 와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획 나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일로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고 왜 이런 걸로 싸워야 되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도대체 남의 남편을 그렇게 불러들일 정도로 다급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나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또다시 선혜 씨를 보게 되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커피요? 무슨 일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러자 선혜 씨는 망설이다가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트 안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저희 집에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서 사시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시면서 좀 이래저래 불편한 부분이 많으신가 봐요. 왜요? 저희 남편을 좀 종종 부르시더라고요. 아, 네. 뭐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근데 좀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몇 번 안 불렀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번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 연결 안 된다고 하시고, 전구 갈아달라 하시고, 얼마 전에는 화상 입었다고. 네, 제가 다리 다쳐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어요. 친구가 다쳤다는데 그 정도 도움 달라고도 못하나요? 하면서 도리어 본인이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당연히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주 안에 3번이나 부르셨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늦은 시간에 자꾸 부르고 가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뭘 어쨌다고 남들 보는 눈 얘기까지요. 남들 보는 눈은 둘째치고 아내인 제 입장에선 좀 그래요. 내가 영철이 부르는 게 기분 나쁘다고요? 솔직히 좋지는 않죠. 참나. 저기요, 정미 씨.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요. 물론 영철이가 그쪽 남편인 건 맞는데 제 친구기도 해요. 시간으로 치면 저랑 더 오래된 사이죠. 친구끼리 좀 도와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영철이가 오기 싫다고 하면 안 불러요. 지가 와서 도와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나 좀 기분 나쁠라 그러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가뜩이나 서러운 것도 많은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나? 제 말은 이런 얘긴요. 저한테 할 게 아니고 영철이한테 직접 하세요. 영철이가 오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억지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친구 도와주겠다고 선뜻 오는 건데 남편한테 말 못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 나는 너무 기분 나쁘네. 하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는 바빠서 가보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저는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저녁 남편도 얘기를 전해 들은 건지 저한테 선혜한테 그런 소리 왜 하느냐며 따지는 겁니다. 왜 오버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혼한 여자친구 집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도와주냐고. 아, 진짜.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혼자 이상한 생각하고 자빠졌네.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둘 다 그냥 친구끼리 돕는 거라고 난리치고 그런 거 이해 못해주는 저를 몰아붙이는데 저는 속이 뒤집혔죠. 이걸 이해해줄 와이프가 몇이나 있겠나요? 저는 이 일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니네 남편하고 그 여자 딱 봐도 보통 사이 아니네. 어? 그러잖아.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되잖아. 싫다는데도 부득불 가는 이유가 뭔데 니 남편은? 게다가 그 여자도 그래. 별 생각 없이 도와달라고 불렀다는들 친구 와이프가 기분 나빠하며 미안하다고 이제 안 부르겠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니? 그런데 오히려 너 예민하다고 몰아가면서 지들끼리 난리치는 거 봐라. 분명히 뭐 있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직감적으로 걔네가 뭔가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하나 사게 되었어요. 동전 크기만큼 작은 사이즈였죠. 그리고 그걸 남편 가방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손바닥 2개만한 크기의 가방을 늘 메고 다니는데요.
그 안에 전자담배도 넣고 차키도 넣고 지갑도 넣고 다닙니다. 출근할 때도 외출할 때도 늘 들고 다니고 심지어 집 앞에 담배 피러 갈 때도 소지하고 다니죠. 저는 기회를 봐서 가방 안에다 녹음기를 넣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얼마 뒤 그 여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저를 피해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슬쩍 방 밖에서 들어보니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또 갖은 핑계를 대며 부르는 것 같았죠. 저는 남편이 나가기 전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의 가방 제일 안쪽 지퍼 주머니에 녹음기를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발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 경험으론 남편이 안쪽 주머니까지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가방을 매길래 제가 일부러 물었죠. 어디가? 또 선혜 씨가 불러? 그 말에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모자를 눌러쓰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싫다는데 둘 다 저를 개무시하는 것 같았죠. 행여나 녹음기의 정체가 들킬까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어 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축구를 보다가 잠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이 완전 골아떨어진 걸 보고 가방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 녹음기 재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나야, 문 열어. 왔어? 사왔어? 이거 맞지? 고마워. 돈 줘야 되나? 됐어. 이거 뭐 얼마 한다고. 뭐 하고 있었어? 와인 한잔 하고 있었어. 같이 먹을래? 집에는 뭐라고 하고 왔어? 아무 말 안 했는데. 니네 와이프 뒤집어지겠다. 우리 집 온 거 알 텐데. 상관없어. 나한테 완전 도끼 눈 뜨고 따지더만. 무서워 죽는 줄. 무섭긴. 그런 거에 쫄 김선혜가 아니지. 그렇긴 해. 얼굴 왜 이렇게 상했어? 며칠 사이에.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 좀 그래.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들키면 이혼하고 와. 내가 받아줄게. 야, 됐어. 왜? 와이프 말고 나랑 살고 싶다며. 나까지 이혼시키게? 성민이랑은 아예 연락 안 하지? 그 자식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혼했으면 남남이지. 너 성민이랑 연락해? 요샌 잘 안 해. 왜? 못하겠지? 친구 전처랑 놀아나려고 하니까 양심에 찔려서. 뭐래? 그렇잖아.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너 언제부터 나 좋아했었어? 나? 오래됐지. 성민이보다 내가 더 먼저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오래? 성민이랑 나랑 사귀는 거 보고 속 좀 아팠겠다. 많이 아팠지. 그래서 일부러 내 앞에 보란 듯이 정미 씨 데리고 왔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아, 나도 성민이 말고 너랑 사귈 걸 그랬다. 그 편이 더 나았을 텐데. 그러게. 이제라도 바로 잡을까? 너도 이혼하고 와. 우리 같이 살게. 우리 애들은? 내가 키울게. 아니면 놓고 와. 너 별로 애들한테 관심 없잖아. 말을 말자. 아참, 나 이번 달 월세 좀 내줄 수 있지? 이번 달도? 좀 빠듯하긴 한데. 저번 달 생활비 준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마련해 볼게. 그 둘의 대화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두 인간들은 정말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친구라는 명목으로 당당하게 만나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 여자의 생활비나 월세 같은 것도 지원을 했나 보더라고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희 남편이 김선혜를 좋아했던 게 꽤 오래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도 다 같이 만나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럼 도대체 남편에게 나는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김선혜는 진짜 내 남편을 좋아한다기보다 도움도 받고 싶고 생활비도 받고 이래저래 호구 하나 물었다는 듯이 이용해 먹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어쨌든 그 둘이 놀아난 것은 분명했어요. 그날 날씨가 추운 것도 아니건만 배신감과 분노에 이가 딱딱딱 물리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도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가장 비참했던 건 저를 무슨 김선혜의 대용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김선혜를 오랫동안 좋아해놓고 연애와 결혼은 저랑 했다는 게 참을 수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인데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 생각도 나고 뭘 어째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는 척 덮어두고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몹시 놀라시고 또 분통 터져 하셨죠. 남편의 행동이 너무 파렴치하고 괘씸하긴 하지만 이혼하면 후회 안 하겠느냐 심사숙고 해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이들도 있는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닐 거고 저도 수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라는 것이었죠. 차라리 충동적으로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면 뒤집어 엎고 생각이나 다시 해보겠는데 이건 좀 달랐어요. 애초에 남편이 짝사랑했던 게 김선혜고 지금도 처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김선혜의 호구를 자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랑 살아라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제 마음의 선택과 결정이 끝날 때까지는 최대한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중간에 너무 열불이 뻗쳐서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뒤집어 엎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그 와중에 남편은 또 김선혜에게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 앞에서 가방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면서 갈 거면 아예 영영 가라고 짐 싸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친구 사이인데 왜 난리냐 또 그러길래 너네가 무슨 친구 사이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해놓고 친구라고 하면 끝이냐고 악을 질렀죠. 남편은 저보고 망상증에 걸렸냐며 몰아세웠는데 네가 그년을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고 지금은 생활비에 월세까지 내주는 거 다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도 없어서 빠듯한데 그년한테 줄 돈은 있느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랬죠. 제가 그런 사실까지 아니까 남편도 그제야 놀라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해 줄 테니 그년한테 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뻗댔는데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저는 꼴 보기 싫고 이혼할 거라고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빌면서 다시는 그 여자 집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뒤도 안 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게 빌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이 걸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인데 아이들 때문에 자꾸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빌고 잘못했다고 하니 제정신이면 다시는 김선혜와 만나지 않겠지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몰래 깔아두었거든요. 한동안은 집에만 오고 김선혜 집으로는 안 갔는데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김선혜 집 쪽으로 가는 게 딱 걸린 겁니다.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것들 안 되겠구나. 결국 이혼밖에 없구나 결심이 섰죠. 남편이 김선혜 집으로 간 게 확인되자마자 저는 대충 남편 짐을 캐리어에 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성해서 들고만 있었던 이혼 서류 들고 김선혜 집 근처로 갔어요. 김선혜 집은 빌라였는데 위치 추적 어플이 비교적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근방에서 찾아보니 마침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차 대여져 있는 것도 나중에 증거로 쓰려고 다 찍어놓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분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놈이 빌라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놈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놈은 차에 올라타려다가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질겁하더라고요. 여보. 올라가. 어딜? 어디긴. 김선혜 집 몇 호야? 그리로 가라고. 여기 당신 집 싸웠어. 거기 가서 살아. 안에 이혼 서류도 넣어놨어. 아, 여보. 뭐, 한 번만 봐달라고? 기껏 봐줬더니 그새를 못 참고 여길 또 와?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전현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전현이랑 살라고. 아, 여보.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1층에 있던 우편함에 갔습니다. 층이 낮은 빌라라 가구가 몇 개 없었는데 우편함 속 편지를 꺼내보니 201호가 김선의 집이더라고요. 저는 그 큰 캐리어를 번쩍 들고 201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말리길래 확 떠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잠시 후 김선혜가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문을 확 열어 제끼고는 캐리어를 안으로 확 집어던지듯이 넣어줬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남자 짐이야.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지. 데리고 살아. 안에 이혼 서류도 있으니까 써서 제출만 하면 돼. 남편도 헐레벌떡 올라오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가 한 번 기회 줬는데 그것마저도 개무시하네. 인연이 그렇게 좋으면 같이 살아. 뭐? 인연? 그래, 인연. 왜? 여기 너무 점잖아?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뭐? 이혼하고 왔으면 그만이지. 남의 남편 뻔질나게 불러들일 때부터 알아봤다. 내 남편한테 월세 내달라고 하고 생활비 달라고 했지. 그래. 이 인간 너 실컷 가져라. 참, 근데 이 인간 가지려면 이것도 같이 가져야 돼. 저는 주머니에서 그 통장을 꺼내 김선의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이 인간하고 이거 같이 들고 가라고. 제 말에 김선혜는 발밑에 떨어진 통장들을 보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 인간이 코인한다고 빚을 무려 9천만 원을 졌거든. 그 말에 그 여자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코인 투자로 빚을 9천만 원을 졌어요. 저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까무러쳤었죠. 여윳돈도 별로 없는데 9천만 원이나 빚을 진 거니까요. 남편과 제가 사는 집은 명의가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남편과 제가 시세보다 좀 저렴한 전세금을 내고 사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니 돈 열심히 모아서 저희 힘으로 집을 사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돈 관리한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아둔 돈은커녕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저한테는 적금한다고 뻥치고 그간 야금야금 돈까지 빌려서 코인 투자를 했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 금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도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했고 남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 부부기 때문에 저 빚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구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때마침 부모님이 가게를 하신다고 하기에 저도 같이 좀 일을 해야겠다 싶었던 거고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빚 갚는 데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가 더 이상 남편 놈이랑 같이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빚을 같이 부담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놈 짐과 더불어 이혼 서류, 마이너스 통장도 다 들고 온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올 필요 없어. 아내 이혼 서류 네 거 작성해서 바로 제출해. 그 외에 위자료 소송이랑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남편이 필사적으로 와서 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싸다기를 있는 힘껏 날렸습니다. 전현이랑 살고 싶어서 내가 이 집 오는 거 싫다고 하든 말든 뻔질나게 여기 온 거 아니야? 내 말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라고. 이혼해 준다는데도 왜 난린데? 여보, 잘못했어. 나 쟤랑 안 살아.
그래, 나 쟤 좋아했던 거 맞아. 그래서 부탁하면 거절 못했던 것도 맞아. 근데 내 가정 이혼하면서까지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참 편리한 소리 하네. 전현이랑 놀아날 땐 그런 것까지 각오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즐길 건 다 즐기고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너 내가 물러 보여? 여보, 나는 당신 나 몰래 코인 투자니 뭐니 한다고 1억 가까운 빚 졌을 때도 이해하려고 했어. 억장이 무너져도 그래도 결국은 부부니까 이런 것도 같이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너는 뻔뻔하게 친구니 뭐니 큰 소리 치면서 뒤에서는 저 여자랑 잘도 놀아놨지. 친구라는 핑계 대면서 대놓고 저 여자 집 오다니고. 너나 저 여자나 참 대단해. 다 떠나서 너한테 가장 친한 친구 전처잖아. 그럼에도 이러고 싶디? 나 성민 씨한테도 다 알릴 거야. 아무리 이혼했다 한들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 여자한테 그런 흑심 품고 있었고 이혼하자마자 신나서 들이댔다는 거 알면 내가 성민 씨라도 너 다시는 안 봐. 너무 소름 끼칠 것 같아. 얽혀있는 사이가 몇 갠데도 그저 욕망이 눈이 멀어서 몰래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무슨 짐승들도 아니고 더럽다 정말. 원하는 대로 이제 실컷 만나. 저는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애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집 비번도 바꿔버렸어요. 남편은 당연히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그리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성민 씨에게도 이 사실을 다 전했습니다. 성민 씨 전화번호가 다행히 남아있어서 곧장 전화를 했고 둘이 놀아난 일, 그 일로 제가 결국 이혼까지 한다는 얘기도 다 했어요. 성민 씨도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생각해서 기막혀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애들도 있는데 이혼은 하지 말아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꿈쩍도 안 차 시부모님은 그 여자 사는 집 주소라도 알려달라 하셔서 그건 바로 알려주었는데 김선혜 집 가서 뒤집어 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김선혜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김선혜도 이혼하고 그때까지도 직장도 못 찾고 있는 터라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니 죽을 맛인가 보더라고요. 전 남편도 그나마 갖고 있는 거라곤 얼마 안 되는 전세금이 다인데 그거마저도 위자료로 저한테 전부 다 줘야 될 판이었고요. 남편 놈은 저희 집 와서 초인종 누르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김선혜도 저희 집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 갑자기 이혼하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영철을 이용하게 된 것 같다. 다시는 안 만나고 이 동네도 바로 떠나겠다. 소송 없던 일로 취하해주고 합의보자 라고요. 뻔뻔하게 자기들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외치던 그 인간들은 어디 가고 참 꼴이 우습더군요. 저는 뭐라고 한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한들 소송은 끝까지 갈 거니 힘 빼지 말고 돌아가라 했습니다. 합의는 누구 좋으라고 해주나요? 그렇게 저는 난리통 속에서 합의 없이 끝까지 진행했고 판결문까지 받고 겨우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고요. 성민 씨는 자기 전처랑 자기 친한 친구랑 그랬다는 사실에 열받아서 남편하고도 손절했고 주변 동창들에게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남편과 김선혜의 불륜 사실은 동창들 사이에도 소문이 일파만파 다 퍼져서 개망신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죠. 어차피 소문 다 난 마당에 그러고 둘이 살면 될 것 같은데 같이는 안 살더라고요. 아마 김선혜가 전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봐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전 남편이 나간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부모님과 함께 빙수집 오픈에 주력을 했어요. 자금은 거의 부모님이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계약하고 다니는 건 제가 다 했죠. 처음 해보는 장사라서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혼 소송과 장사 준비를 동시에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서 살까지 쭉쭉 빠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때 문을 연 가게는 부모님과 함께 지금도 장사를 성황리에 잘하고 있어요. 메뉴가 빙수다 보니 아무래도 더울 때 특히 잘 되긴 하는데 겨울에는 대추차도 팔고 단팥죽도 팔고 있어서 손님은 꾸준한 편입니다.
나름 꾸준하게 잘 되는 편이고 자리도 잘 잡은 편이라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 남편과 아이들 면접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전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월급도 빚 갚는데 거진 쓰는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진짜 후회 많이 했고 반성했다느니 어쩌느니 할 때도 있는데 저는 대꾸도 않고 아이들 관련된 얘기 아니면 말도 안 섞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저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 정리도 되고 또 가게 일과 육아 때문에 바빠서 그런 상념에 잠길 시간조차 없네요. 친구라는 보기 좋은 변명거리를 앞세워서 바람을 피웠던 전 남편과 그 여자. 그 뻔뻔한 것들의 결말이 엉망진창이라서 그나마 덜 억울하고 위로도 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